네, 기한읍에서 233번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약서금의 기한읍에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급 거절 증서 작성 면제에 문헌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공정증서로 거절이 증명되어야만 상한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만기 후이지만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작성 기간이 경과하기 전의 배서는 만기 후라고 하더라도 일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항변 절단되고 턴이 취득이 됩니다. 맞는 얘기. 자, 니은 보겠습니다.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 작성 기간 경과 전 백지식 배서. 백지식 배서는 피배서인 기재가 없는 건데 이 어음을 취득한 사람이 그 기간 경과 후, 그러니까 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에 보충했다. 기한의 배서다. 아니죠. 배서한 날짜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고 디귿 기한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 효력이 있는 바.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번 나왔던 얘기.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항에 이런 얘기가 있죠. 본문에는 만기 후 배서는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근데 만기 후라고 하더라도 요 시간이 지나고 난 것은 기한후 배서라고 하고 우리가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그러니까 배서란 형식을 취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자, 리을 보겠습니다. 기한후 배서를 한 경우 지명채권 양도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항변의 절단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234번 보겠습니다.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최후의 배서가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이게 무슨 배서라고 그랬죠? 백지식 배서 이루어진 경우 배서의 연속을 증명한 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어음 소진으로 추정된다.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이 되어 있다면 점유자는 적법한 소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백지로 되어 있어도 그 추정이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고. 자, 2번 네, 요거 중요한데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되는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제가 안 되어 있는데 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히 나타나어 있다. 그 취득자가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 증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 명백하긴 하지만 증서만 없어. 그런 경우에 거절 증서 작성 기간 내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거절 증서 작성 후 혹은 이제 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면은 기한후 배서인데 이 기한후 배서가 아니다라고 지문에 되어 있잖아요. 2번 보시면 요거는 공정 증서라는 것이 원칙이므로 명백하게 거절될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어. 그리고 이제 다만 전제 조건은 작성 기간이 뭐 경과하게 되면 그걸로 기한후 배서가 되기 때문에 작성 기간 내에 배서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만기후 배서니까 아까 20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만기후 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 그러니까 멀쩡한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2번도 매우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한후 배서가 아니다. 3번 공연한 추심 미임 배서는 그러니까 대리권을 준다는 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권리 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양도 배서와 다르게 권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서 금지 어음. 자, 배서 금지 어음은 처음에 발행할 때 배서로 양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배서로 양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추심이인 배서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리권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종전의 발행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애가 제3자한테 넘겨줬다가 다시 지가 또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습니다. 4번 맞는 지문이고, 자, 5번. 배서인이 어음의 지시금지라는 글자를 기재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배서금지 어음은 발행인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만드는 것인 경우에는 배서로 양도를 못 하는데 배서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배서금지 어음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죠. 다만 이제 배서인이 이렇게 배서금지 지시금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배서금지 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배서인은 내가 배서해 준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까지는 담보 책임을 부담해요. 근데 그 이후에 나한테 배서를 받은 애가 다시 배설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안 진다. 뭐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담보배서는 이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무담보배서는 나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지는 것인데 15조 볼까요? 15조?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조문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서 양도할 수 있다. 뭐 기명식으로 발행해도 당연히 이제 배서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발행인이 지시금지라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만,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서만 양도할 수 있다. 그 효력으로서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배서로 발생하는 인적항변 절단이나 뭐 터니취득 이런 게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15조를 보시면 담보적 효력,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근데 반대 문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담보다라고 하면 담보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자기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그 이후의 피배서인, 그러니까 나의 피배서인, 그러니까 나한테 배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 이후의 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안 지는 결과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235번 보겠습니다. 어음 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자, 기억. 갑이 무단으로 생명부지인 을의 명의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을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을은 위조 당한 사람이죠. 위조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을은 수취인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취득자에 대하여도 어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조는 물적 항변이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을 안 부담하죠. 자, 니은 물품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그럼 이거는 인적 항변이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다시 배서 양도한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병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대항할 수 있다? 아니죠. 회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나왔던 얘기. 자, 디귿. 갑회사가 수취하여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직원이 권한 없이 대리인으로서 배서 양도했다. 이거는 이제 위조가 아니라 무권들이죠. 양도 배서하여 을로부터 할인을 받았다. 을한테 이제 어음을 배서로 넘겨준 거고 을한테 판 거죠. 자, 이 무권들이인 경우에도 을이 선의이고 중과실 없는 때 선의취득할 수 있다. 이 선의취득의 영역이 무권 대리의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자, 리을 소지인 을로부터 금액란이 백지 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 교부 양도 받으면서, 이게 중요하네요. 발행인 병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중과실인 거죠. 금액란을 보충하고 할인하여 준 경우 보충 권한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맞는 거죠. 부당 보충에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과실이 있다면. 자, 미음. 약속어음 소지인 을이 만기에 이르러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지급 제시를 했지만 원인관계상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인적 항변을 주장하면 얘한테는 이제 돈을 안 줄 수 있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만기로부터 1개월이 경과했으면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이고 병에게 배서 양도하여 병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 요렇게 지나버리면 기한후 배서인데 기한후 배서는 항변이 절단이 안 되는데 절단이 안 되면 항변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데, 그쵸? 미음이 틀렸다. 기한후 배서입니다, 이거는. 자, 236번. 갑은 을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양자 병존 순서 없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했다.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1번. 나왔던 거죠. 요거를 중단시키느냐? 아니죠. 자, 2번. 어음금 청구는 중단사유에 해당하죠, 요거. 틀렸고. 자, 3번. 만기가 없다고? 만기가 없는 경우 보충권이 있다면 이 보충권의 소멸시효도 행사할 수 있는 또 1년? 아닙니다. 3년입니다. 3년. 자, 4번 보겠습니다. 을이 갑을 상대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갑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어음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원인채권의 시효는 중단이 되죠. 이건 뭐 똑같은 취지의 문제인데. 5번 을의 갑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해 준 사람이죠. 약속어음의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만기가 있다면 만기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이게 맞는 거네요. 자, 다음 어음 보증 보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매매 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년 11월 25일 위 채무 금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을에게 발행. 이때 병이 위 약속어음 앞면에 아래 지급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 제시하여야 어음 금액의 지급을 보증함. 그렇죠? 이런 문구를 적고 기명날이 됐다. 을은 이를 정으로부터 공급받은 100대의 컴퓨터 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19년 12월 10일 정액의 배서 양도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은 갑의 어음상 채무에 대해서 어음 보증한 것이고 을과의 원인관계상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다. 어음 보증 섰다고 해서 원인관계상 채무까지 보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원인 채무의 담보 때문에 어음이 발행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이거는 맞고. 자, 2번 정은 갑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갑에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갑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잖아요. 주채무자거든요. 주채무자로서 어음금에 대한 최초의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환청권 행사하지 않고 그냥 3년 내에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일을 위한 어음 보증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 보증인에게도 지급을 위한 제시 없어도 어음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3번 볼까요? 정은 위 어음을 지급기일까지 보증인 병에게 지급 제시하지 않으면 병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얘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이 조건을 거는 어음이 가능한가? 보증이 가능한가? 어음 보증의 조건은 유익적 기재사항. 그러니까 기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뭐 보증을 안 쓸 수도 있는데 보증을 서주는 것인데 조건 다는 건 괜찮다. 자, 4번 누구를 위해서 어음 보증한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갑을 위해서 보증한 것으로 본다. 얘기가 없으면 이 양반을 위해서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 31조 4항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의 방식인데 환어음 또는 보충지 해야 되고 보증을 할 때 보증 문구 표시하고 기명날인 서명. 어음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다 기명날인 서명을 해야 돼요.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식 배서, 간략 백지식 배서, 특히 배서인의 기명날인 서명만 있는 거는 앞면에 하면 안 돼요. 자, 사항 누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배서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봅니다. 본다. 발행인을 위해서 보증한 것으로 본다예요. 본다. 먼저 지급 청구를 한 후에야 병에게 보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합동 책임이기 때문에 먼저 할 수도 있죠.